동네 병원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용을 하시고 작은 감기라든가 작은 진료, 치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태풍이 지나가지만 조만간 이 한여름 이 더위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조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더운데 오늘 저희는 또 병원을 가고 있고요. 태국에 살면서요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죠. 뭐 감기라든가 작은 어떤 상처,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큰 보험이 없더라도 동네에 있는 병원들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 제가 했던 경험들, 요즘 받고 있는 치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시국은 비상시국입니다. 태국 정부는요 비상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가게라든가 백화점, 극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 또 심지어는 병원까지도요 문을 닫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태국 정부가 이 시국에는 병원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병원은 갈 수가 있고 어떤 병원은 또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큰 종합병원이라든가 정부에서 의료 시행을 할 때 필요한 이런 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자치단체 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문을 닫게 하는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병원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은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가고 제가 며칠 전 병원을 다녀오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요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태국에서 저는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 운동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녁에는 달리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저녁 7시 정도 되면요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가서요 또 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집사람하고 저렇게 가서요 같이 배드민턴 커플로 배드민턴을 또 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제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공원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쉽게 이렇게 운동장을 막 달리고 이런 것도 많지는 사실 않아요. 공원이 좀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다니던가 또는 먼 공원까지 가서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 달리고 오던가, 또는 보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장 코트 또 클럽을 또 가입을 해가지고요 같이 회원으로서 이렇게 운동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요 많은 부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상들은 보통 발목이라든가 손목, 또 팔꿈치 이런데 인대가 조금 많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근육에 좀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햄스트링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과격하고요 좀 격렬하고 재밌는 운동이기도 하죠. 자, 저도 어느 날 팔에 좀 통증을 느꼈어요. 배드민턴을 계속 치다 보니까 팔에 조금 아픔이 오면서 뭔가 좀 볼록하게 느낌이 좀 안 좋은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가 속에서 안에 생겼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이 작은 것이 악성이고 몸을 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암, 캔서, 종양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 그냥 일반적인 지방만 쌓여가지고 양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그저 지방종이라고 부르고요.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혹이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옛날에 혹 달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손이라든가 어깨, 발, 목, 가슴 여러 군데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조그맣게 생기는데 저도 이게 이제 팔뚝에 어느 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 큰 무리가 없으면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좀 커지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요 얘가 제 근육을 누르면서요 신경들을 자꾸 자극하고 자꾸 팽창을 하니까 몸에 이제 좋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통증을 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을 느끼고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태국에 사시면서요 태국 지인이 없거나 또 같이 병원을 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콕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을 가야겠죠. 그래서 통역사가 있고 한국어가 되거나 또는 뭐 영어가 되는 이런 종합병원, 커다란 병원을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마 수술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물론 뭐 보험이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다 보험에서 지불을 해주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저같이 이제 변두리에 살면서 큰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거든요. 팔을 좀 길게 째가지고 한 7방울 정도를 꼬맸습니다. 자, 꼬매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이 지방 덩어리, 지방종이죠. 이 종을 떼어냈거든요.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얘가 이제 자꾸 자라면서 근육을 누르고 이 신경 조직을 건드리는 바람에 아파진 것 같다. 신경이라든가 뭐 힘줄 이런 데 손상 없이 자기가 제거를 잘 했기 때문에 뭐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고, 다만 이제 흉터가 아무래도 길게 잘랐으니까 날 것이다. 뭐 이런 걱정만 좀 해줬고요. 뭐 약 먹고 지내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수술을 받고요. 그 뒤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오면서 이 진료비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진료비가, 수술비가요, 2,500바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2,500바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지 않나요? 건강보험도 없고 태국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보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는다. 자, 제가 팔에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소독을 하고요, 약을 저만큼을 받고 하는데 뭐 1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통역할 사람도 없고 그냥 일반 병원을 가지 못하고 방콕에 있는 큰 병원을 갔다 그러면 제 생각엔 모르긴 몰라도 100만 원대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100만 원도 훨씬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집사람하고 동네에 있는 그래도 깔끔하고 깨끗한 병원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위생적으로도 좋은 병원이라 조금 비싸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왔는데, 뭐 치료비, 약값까지 하고 통원 치료비 다 해가지고 10만 원이 조금밖에 더 안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으로 알고, 이렇게 태국에 와가지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병원을 무조건 가가지고 큰 비용을 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프면 병원비보다 생명이 먼저니까 병원을 가는 건 당연한데요. 그래도 저같이 이제 이렇게 외곽에 살면서 현지인처럼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더 비용을 받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똑같은 진료비를 받았고 똑같은 치료비를 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요, 이런 걸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권유를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에서 살 때 현지인과 친하고 현지인이 이렇게 나를 가이드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때는 이런 좋은 것도 있다.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더 큰 병원, 아주 좋은 의료시설에 가가지고 진료도 더 잘 받고요, 좋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또 병원비도 보험에서 전부 다 청구가 되고 보상이 돼가지고 잘 받는 게 이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살면서 저처럼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렴한 비용이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 보험이 없으신 분들 혹시 참고하셨다가 그래도 기왕이면은 이런 작은 비용을 아끼는 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잠깐 제가 사는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뭐 수술도 하고 진료를 매일 받고 있고요. 첫날은 와가지고 사실 피도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게임도 했는데 뭐 큰 통증은 제가 못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의사가 저보고 뭐 튼튼하다, 뭐 아픈 기색 하나도 없이 뭐 잘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아픈 것 같지도 않았고 아무튼 치료를 잘 받았거든요. 자, 다시 이게 복구가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병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문을 열고요, 건강한 사회가 왔을 때 저도 또 집사람하고 나가 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고요, 또 뛰면서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지금은 좀 아쉽지만 좀 참고요, 슬기롭게 이렇게 병원도 잘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국이 앞으로 또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뭐 못 찾거나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뭐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 적다 보니까 의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어떤 생산 활동, 또 수익 활동, 경제 활동을 이루어내 가지고요, 다시 원래 행복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병원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많거든요. 5월달부터는 병원들도 이 시국에 조금 열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열어라, 이렇게 허가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용을 하시고 작은 감기라든가 작은 진료, 치료 이런 것들을 큰 돈 들이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나 해서요, 오늘 제가 잠깐 저의 경우 치료를 받는 경우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영상을요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밝은 사회가 올 때까지 힘내시고요. 전부 다 화이팅해서요. 이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